예, 2023학년도 수능연구교재 수능등하 독서 주제 통합 12번째 질문입니다. 그리드 건축과 옵아트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예술 지문 같은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봅시다. 현대 문명은 생산 시스템과 문화 현상 사이에 상반되는 가치 체계가 요구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 시스템과 문화 현상 사이에 상반되는 가치 체계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현대 문명을 탄생시킨 기계 생산 방식은 표준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현대 문화는 개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은 이제 기계적 방식으로 표준화를 추구하는데 문화 현상은 이제 개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제 이중성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네요. 이런 상반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대 건축가들은 표준화된 모듈이라는 게 이제 그냥 기준 척도 이런 걸 말하네요. 그죠? 모듈 절대 기준으로 삼는 척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모듈 자체를. 이건 표준화된 어떤 척도의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거 표준화 속에서 이제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이제 조금 개성을 나타낸다. 그 말이네요. 그죠? 격자를 뜻하는 그리드는 이런 양면적 상황을 해결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에서 건축물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인 모듈인 척도는 그리드다. 그리드는 정사각형의 반복으로 이렇게 이제 그죠? 형성되는데 대다수의 건축물에서 평면과 인면이 이제 면이 서 있다는 얘기겠네요. 분할하는 수평선과 수직선은 이 그리드 위에 놓인다. 그림 일과 같이 x1, x2, x, y, z의 입체 직교축 위에 이제 그리드를 그리고 그리드에 놓인 수평선과 수직선을 따라 상판과 수직 기둥이 놓이도록 평판이 있고 수직 기둥 놓이도록 이렇게 건축물을 설계하면 건축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정형화된 구조로 갖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그리드를 기초로 하여 격자 요무늬 그죠? 이런 걸 기초로 하여 설계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죠. 하여 평면과 인면을 분할하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설계를 하지만 그리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건축물의 외형이나 내부 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그리드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틀은 그냥 바뀌지 않는데 고한 틀 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개성을 이제 드러낸다. 그 얘기네요. 현대 건축에서 그리드는 현대 건축의 표준화에 적합한 것이면서도 유연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현대 건축에서 그리드는 건축의 골조를 구축하는 기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뼈대죠, 뼈대. 그죠? 건물의 뼈대,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철근, 이런 것들. 건축물의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환경 통합 능력이란 여러 분산된 건축 요소들을 통합하여 통일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통합하는 능력이네. 주변 환경을 통합하는 능력이다. 그 말을 하는 거 모양이네요. 여러 건축 요소들, 분산되어 있다는 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거겠네요. 그죠? 그런 걸 통합하는 능력, 기능을 말하는데, 정사각형이 반복되는 형태의 그리드는 건물의 외관의 장식은 물론이고 실내의 벽이나 천장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건축물의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드를 활용해서 또한 그리드는 형태나 크기를 조금만 바꾸어도 조형적 편차를 크게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장식성과
신미성을 부각하는 요소로 쓰인다. 특히 여러 재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이거 뭐 모양만 바꾸는 거니까 그죠. 모양 바꾸는 거니까 다양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미니멀리즘 건축가들은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건축가 시리아니는 자신의 건축물에서 그리드를 활용하여 모자이크와 착시라는 두 가지 장치적 효과를 내어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시리아니 건축물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누아지 2라는 건축물인데 요 안에 건축물 내에는 어떤 뭐가 되겠죠. 그죠? 구조물이겠죠. 건축물 내에 소파 탁자 그런 거겠죠. 소파나 탁자나 문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또 봅시다. 철학자 들레즈에 따르면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것은 감흥되는 것이다. 어떤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다. 그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제 지각하는 거는 감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감흥?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물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겠네요. 그죠? 시각적으로 보고 감흥되는 것이다. 그래서 봅시다. 내가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나는 그것의 심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도록 촉발되는 것이다. 철학적 얘기네요. 그죠? 그것에 반응하도록 촉발되는 것이다. 뭐가 있으면 그냥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도록 촉발되는 거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들레즈가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반복에 대해서도 어떤 반복도 은밀하게 동일한 반복은 없다라고 이제 강조하였답니다. 들레즈는 반복을 같은 것, 즉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기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복으로 차이를 만드는 것, 반복함으로써 반응을 촉발하는 것,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철학자니까 그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남다르다. 그럼 어쨌든 감흥을 하는 거다. 감흥을 하는 것이다. 그죠? 반응 촉발하고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완전한 동일한 반복은 없답니다. 들레즈가 제시한 반복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반복은,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봅시다. 첫 번째 개념, 제1의 반복은 동일한 요소를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하는 단순 반복을 의미한다. 들레즈의 시각에서는 이런 반복조차 동일한 것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요소를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단순한 반복, 제1의 반복이다. 두 번째 반복은 서로 다른 방향을 지녀가지고 대립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복을 의미한다. 그리드를 이루는 가로와 세로는 제2의 반복의 대표적인 예다. 가로 세로. 그렇죠? 제2의 반복에서는 반복을 이루는 요소들의 유사성과 차이성, 비슷한 것과 다른 걸 모두 가지고 있으며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성도 반복을 통해 강조가 된답니다. 세 번째 반복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반복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반복. 반복을 통해 현재의 시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시공간을 구현하거나 반복을 이루는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제3의 반복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제1의 반복은 단순 반복, 제2의 반복은 좀 반대로, 그죠? 반대로 하는 표현. 세 번째 반복은 완전히 어떤 새로운 어떤 제3의 반복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초월적인 작용이 나타난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니, 예를 들어 쭉 설명하겠죠. 봅시다. 그죠? 현대 미술에서 반복의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술 장르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오바트. 드디어 나왔네요. 오바트. 오바트란 옵티컬 아트, 시각적 미술, 옵티컬 아트의 축약으로 점선면을 이용한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뭐 추상 미술의 한 형태이다. 추상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입체감을 표현하고 화면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착각을 일으키는 뭐 미술 작품은 오버아트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뭐 이런 거겠네요. 이거 막 점이 막 있다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이 점이 막 보이죠, 그죠? 점이 막 요 사이에 지금 비어 있죠, 이 부분. 이 크로스 되는 부분이 다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움직이면 이게 막 점이 막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움직이는 느낌. 그죠? 착각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제3의 작용이겠네요, 그죠? 단순 반복은 여기 이게 반복되는 거 있고, 그죠? 이게 네모 똑같은 네모들이 반복되는 거. 이게 이제 제1의 반복일 거고, 두 번째는 x, y 뭐 가로와 세로니까 뭐, 그죠? 그걸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유사성, 차이성.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는 유사하게 나가고 오지만 여기로 가는 것도 뭐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은 또 다르네요. 그죠? 차이와 뭐 유사성이 다르다. 뭐 그런 거겠네요. 가로 세로에 대한 얘기니까. 뭐 제3의 반복은 여기 뭐 점이 생겼다 없어졌다 막 이런 거니까 제3의 반복일 거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오바트는 시각계에서 의해 유발되는 착시를 작동 원리로 하는데 길이, 너비, 높이, 면적, 각도 등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가 감상자로 하여금 이미지를 왜곡하여 인식하도록 만드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그림 위에서 착시의 원리가 적용된 예로 흰 바탕에 검은 사각형을 일정 간격으로 반복하여 나열함으로써 사각형들 사이에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뭐 제3의 어떤 뭐 초월적인 작용이 일어난 거죠. 오바트를 발전시켜서 이론적인 사조로 완성한 사람은 빅토르 바자렐리라는 사람이다. 그는 20세기의 초반 순수 형태의 이미지 구성과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했던 러시아의 구성주의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은 뒤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색상과 도형으로 옵아트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니까 뭐 시각적 어떤 뭐 착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그 얘기겠네요. 옵아트가 직녀성이 그의 대표적인데 이게 직녀성입니다. 이게 직녀성 뭐 별자리 별인가요? 근데 뭐 볼록해 보이네요. 볼록해 보이고 막 움직이는 느낌도 들고, 그죠? 어쨌든 정교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엄격하게 기하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수축과 팽창의 운동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뭔가 뭔가 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죠 왔다 갔다 하면 착시 현상도 일어나고 뭐 그러네요. 이러한 작품은 들레지의 세 가지 반복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요소를 단순하게 반복 1번이죠. 그리드를 이루는 가로와 세로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성을 부각 2번이죠. 2번 반복. 특히 이 작품은 착시 원리를 통해서 들레지의 제3반복 개념을 예술적으로 구현했다. 세 번째, 그죠? 반복 개념. 이러한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뭐 반복적이라고 하고, 이거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갖고 동일한 요소 반복. 어떤 뭐 두 번째 가로와 세로 유사성.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이렇게 시각적 효과 착시. 그죠? 이러한 평가는 기계적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과소평가되었던 오바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의네요. 그죠? 의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먼저 봅시다. 그죠?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4번으로 돼 있고 2번 뭐 질문이 아닌 것은 답 5번이랍니다. 읽어보시고 3번 가의 기억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5번이랍니다. 5번 4번 뭐 오바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나다. 그렇죠. 뭐 내용 일치겠네요. 이것도 뭐. 답 2번 갑니다. 약간 이제 그림 이제 여기 있는 걸 따왔죠. 제가 아까 들레지의 시각에서 보기의 작품 A, B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뭐 시리아니 작품이고 요건 이제 뭐 직녀성 그죠? 바자렐리의 직녀성이라는 작품이랍니다. 않는 것은 뭐 답은 5번이래요. 그죠? 5번이랍니다. 한번 보시고 그죠? 또 넘어갑니다. 6번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뭐 답 3번이랍니다. 흑자를 냈다.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지문으로 또 넘어갑니다.